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비TV 아상포 아파트 상품 뽀개기로 인상을 또 드립니다. 오늘 아상포의 주인공은 롯데캐슬 클라시아 상품인데요. 한번 일단 분양 일정이나 이런 것들 간략히 살펴보고 아파트 상품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lear Interior Show 여비TV.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 관련 롯데캐슬 클라시아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분양 일정이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지금 모델하우스 오픈을 17일 했죠. 그리고 24일 특공을 했고 27, 28, 29, 1, 2차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이 지금 31일이니까 당첨자 발표가 이제 4일이네. 근데 어차피 청약 했으니까 청약 결과를 봐야 돼. 청약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 아파트 투유를 가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아파트 투유 한번 가보시죠. 그래, 청약 결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 투유에 가서 관련된 거를 롯데건설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롯데캐슬 클라시아 서울. 여기서 보면 청약 경쟁률 타입이 보면 59A, B, C, 84A, D 그리고 E 그 다음에 112 A, B 요렇게 타입이 좀 많죠. 경쟁률이 보면 81.78, 31, 20, 25, 49 평균 경쟁률이 32.64. 그래서 최근에 분양했던 현장 중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가 높은 현장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분양 요새 하는 것 중에 또 청약 2달러는 현장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입지 자체가 위치가 서울이고 가격 자체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앞으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된다? 다시 모델하우스로 공급 내역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먼저 화면을 열어놨는데요. 개요에 대한 내용이 쭉 가는 거죠. 쭉쭉 가서 여기 보면 해당되는 타입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5구에부터 1B까지 해서 해당되는 총 세대수가 637세대. 그 중에서 세대수 가장 많은 건 뭐다? 204세대인 59B 타입, 그리고 196세대인 84A 타입. 자, 이게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다? 모델하우스 전략적 상품 판매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왜? 세대수가 많으니까, 잘 팔려야 되니까. 보통은 모델하우스도 세대수가 가장 많은 거를 지어요. 한번 봅시다. 이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면 된다. 59B, 84A 이렇게 돼 있잖아요. 84B 이렇게 가장 많은 세대를 짓는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보냐? 59B와 84A 둘 중에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84A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한번 또 기회가 되면 59B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84가 더 낫잖아요, 그죠? 평균이 좀 크니까 84A를 한번 봅시다. 84A 해당되는 타입에 갔어. 자, 84A 평면부터 분석 빠르게 해보고, 그리고 사이버 모델에서 통해서 아파트 마감의 상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평면 자체가 여기 보니까 판상형 형태의 구조가 비슷하긴 한데 타워 형태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 이제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네, 그죠? 이렇게 약간 틀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분명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반대쪽에 밀어낸 타입의 한 세대가 더 들어가 있겠죠. 현관 베이직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타워이나 판상형의 일반적 모듈보다는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관에 들어오면 양쪽으로 신발장 길게 들어가 있고요. 복도가 양쪽으로 나뉩니다. 거실이 있고 들어와서 현관에 일단 신발장에 대한 수납량은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모델에서 보면서 기본적으로 수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반적인 공유 욕실 하나 있고요.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 발코니 확장되는 상태고, 주방 쪽과 거실 쪽 요쪽으로 해가지고 발코니가 하나 있네요. 들어와서 이쪽 면하고 이쪽 면 둘 중에 한 면에다가 아트홀을 설치하고 TV를 놓을 것 같은데, 면으로 봤을 때는 이쪽 면 설치를, 원래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아트홀이 소파인데 이 아트홀을 넣었을 때는 아트홀이 깨지거든요. 요거 때문에 궁금해 못 찾겠어. 바로 가겠습니다. 자, 사이버 모델에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사이버 모델에서 거실 짠짠짜잔짠짠짠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아트월 쪽에 옆으로 해서 보조주방 나가는 문 때문에 아트월이 좀 좁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계속 다시 볼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대각선 전면에 보이는 면에 아트월 설치하기 때문에 주방에 대한 수납량은 좀 많이 나오네요, 그죠? 키 큰 장 형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하부장 들어가 있으면서 하부장만 들어간 형태로 보여집니다. 침실로 들어와서 한 개가 비확장 되는 라인에서 발코니 확장 라인 이렇게 잘려나간 형태, 이게 이제 사업 승인 조건에 이런 현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에는.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가 지금 하나 없는 거고, 얘는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로 들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가 비확장되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상품이 발코니가 확장되고 비확장돼 차이 많이 나죠. 왜 그러냐면 발코니 확장을 1.2m에서 1.5m 정도를 주는데 발코니 확장해서 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하는데 만약 발코니가 하나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너무 좁아. 너무 좁습니다. 그 감수해야죠. 왜?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침실 이쪽에 붙박이장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쫙 들어와서 안방이 있고 드레스룸 좀 요런한 구조다 보니까 드레스룸 자체가 조금 작게, 그리고 유상 옵션으로 해서 캐슬 홈가든이 만들어지는 형태 요런 부분, 그리고 현관에 중문 들어간 요런 부분, 그리고 바닥재 선택 자체가 여기 보면 바닥 선택 1 하고 바닥 선택 2가 있는데 바닥 선택 1은 뭐다? 원목, 전체적으로 원목을 발라주는 거고, 두 번째 선택 2는 바닥 타일, 거실 주방 복도만 타일, 침실은 원목. 자, 이럴 때는 되게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금액 궁금할 때는 바로 우리가 모집 공고에서 상품에 대한 옵션 금액을 바로 확인해보자,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분양 안내에서 공급 내역 딱 누르면 PDF 다운로드 받는 게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 나오는데 추가 선택 옵션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분 금액들 별도로 있고요. 계약금 10%, 잔금 90%, 이건 일반적인 퍼센트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전기기 유상 옵션에 대한 것도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건 뭐죠? 중문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감재 가구 옵션 선택에 나와 있습니다.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보면 터닝도어, 사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대가 90에서 120에서 30. 바닥 마감 요건 거지. 1, 2 선택. 95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오. 84 원목 600만원. 오.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당되는 강마루가 깔리는데 강마루 대신에 요걸 했을 때 타일 해줄게, 요걸 했을 때 원목 마루를 해줄게, 요거 때문에 기존 금액에다가 요거 차익분에 대한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대형 슬라이드 붙박이장 해서 아까 그 우리 안방 쪽에 대형 슬라이드장 들어가는 거는 5구는 360만원, 84는 410만원.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당되는 자수 한자가 우리가 길이가 어떻게 되죠? 한자가 보통 우리가 3.3cm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자가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한 자 금액이 얼마냐를 파악해보면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과의 단가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건설사에서 하는 거 단가가 자당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판에서 파는 형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구회사에서 파는 형태의 자당 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게 그나마 낫다. 몰딩 자체가 틀려요. 빌트인 형태로 들어갔을 때 건설사에서 하는 거는 몰딩이 앞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뒤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몰딩이 가구가 없는 상태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붙박이장이 앞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 않다. 요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패스홀 홈가든에 대한 금액도 있고요. 그 다음 드레스룸 베드룸에 들어가는 것도 금액도 있고, 옵션 자체가 유무상 옵션이 있는데 무상 옵션이 아니고 유상 옵션에 대한 거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모집 공고로 확인이 되니까 사전에 모델하우스를 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갔다 하더라도 금액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또 요렇게 모집 공고를 보시면 되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란에 그게 다 나와 있겠죠. 당첨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 여기는 뭐 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여다지보다는 슬라이딩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슬 홈가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연출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바닥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목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원목이 좋긴 한데 해당되는 가격에 대한 비교를 평당, 아까 우리가 가구 같은 경우는 자당 30.3cm에 대한 자당 가격을 비교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바닥 같은 경우는요 평당 가격, 제곱미터의 가격으로 좀 많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현직에서 청담동에 진행했던 고급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평당 100만원이 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비교를 해서 알아보시면 된다. 다만 강마루로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변경하려고 하면 또 이제 마루만 변경한다 했을 때는 마루가 철거하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시중에 알아본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요것도 건설사에서 하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사이버 모델하우스 볼 때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무빙하는 형태와 똑같은 동선으로 봐주는 게 좋다.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현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이 약간 짙은 색으로 해서 천연석으로 마감을 했네요. 한쪽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좀 수납할 수 있게끔 스탁을 해놨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신경인데 브론즈경을 사용했네요. 그래서 전체를 다 경을 사용해서 조금 더 공간에 더 확장성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가구의 모양새가 이렇게 지금 매트한 느낌, 무광의 화이트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천장에는 일반적으로 센서등 하나 이렇게 들어간 형태인데 여기가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매입등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센서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겠죠. 디딤석이 있고요.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바닥은 타일, 그리고 침실들은 온목마루, 거실로 쭉 가면 화이트한 느낌에서 그레이시한 컬러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벽면 자체도 아트월도 천연석으로 마감했고요. 이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물천정 간접 조명이 설치됩니다. 요새 이제 점점 트렌드가, 옛날에는 간접 조명을 하는데 비용이 좀 비쌌어요. 그 전 옛날에는 간접 조명에 어떤 간접 조명을 많이 썼는데요. 가격대가 이제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빠지면서 어떻게 됐냐, 단천정만, 간접 조명이 없는 단천정만 구성을 했는데, 요새는 다시 우물천정의 형태에서 간접 조명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보통 아톨로 뭘 많이 하죠? 타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천연석으로 지금 마감을 했네요. 자, 요런 거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요런 거 뭐다? 디스플레이 어떻게 된다? 디스플레이 눈 싹싹싹, 디스플레이 완전히 눈에 싹 지워버려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처 레일이 들어가 있네요. 피처 레일은 뭐냐면, 우리가 레일 형태로 해가지고 요렇게 작품 같은 것들, 그림 같은 걸 걸 수 있게끔, 고리 후고를 해서 그림을 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죠?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자체가 콘크리트 옹벽이기 때문에 못도 잘 안 박혀, 여자들은 잘 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처 레일을 사용해서 그림을 걸 수 있도록 요런 아이템들도 들어가 있네요. 창호는 보면요, 창호는 요새 요게 뭐냐면, 여기가 이중창이잖아요. 이중창, 뭐 22mm나 24mm 이중창일 텐데, 바깥쪽은 그러니까 난간대가 없는 형태잖아요. 여기에 픽스로 되어 있는 형태, 가로 프레임 바가 하나 들어가면서, 이쪽은 개폐가 안 되는 형태로 난간대의 역할을 하는 보정창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요 위쪽에 요렇게 개방돼서 요 위에 개방이 되는 구조일 겁니다. 마감재 칼라, 주방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맛동풍이 역시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어떤 칼라, 뭐 약간 건설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은 약간 요런 추세, 이게 대림에서도 요런 느낌의 칼라 스킴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롯데에서도 이런 칼라 스킴을 썼네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창부장을 끝까지 연결하지 않고, 창을 좀 크게 뚫으면서 채광이 좀 잘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했고, 상판과 미드웨이를 똑같은 천연석으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가전기기를 보면 레인지 후드, 그 다음에 여기 쿡탑이 있고, 오븐이 있는데, 오븐은 LG 걸로 해서 광파 오븐에서 기본형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이브리드 쿡탑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합쳐진 형태의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하이라이트와 가스가 합쳐진 형태, 또는 인덕션과 가스가 합쳐진 형태의 하이라이트도 있는데, 여기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가스가 안 들어오는 거죠. 가스가 안 들어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되게 깔끔해. 싱크볼도요, 외상을 보다 보니까 사각 프레임에 외산에서 많이 쓰는 형태의 그런 싱크볼, 여기도 적혀있네요.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이라고 적혀있네요. 요런 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쭉 해서 쭉 당기다 뭐 일반 냉장고 설치 시 가구 프레임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모델하우스 용으로 해서 TVI 냉장고를 집어넣었지만, 시판으로 파는, 대리점에서 파는 제품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튀어나오거든. 얼마? 한 10cm, 15cm 튀어나와. 왜? 문짝이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컴플레인 거는 또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POP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안방을 가볼게요. 안방. 여기 보면 슬라이딩 장이 4짝이네. 도어가 포도화 형태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열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건 뭐다? 디스플레이. 여기 뭐다? 디스플레이.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방이 들어가는 형태의 벽지도 화이트한 느낌으로 해서 모던하게 연출했고요. 방만 한번 다 쭉 같이 볼까요? 방. 침실 1번, 데일리 코디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유리와 3단 서랍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불장하고 옷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측면이 이제 오픈 선반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겠죠. 침실위에서 보면, 침실위는 아까 붙박이 장 자체도 없었잖아요. 엄청 좁은 거야. 여기 차이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발코니가 없다 그랬잖아요. 엄청 좁아. 자, 그런데 여기 말고 침실 1번 가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침실 1번 여기서부터 발코니 확장입니다. 자, 발코니 확장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침실위에다 발코니가 없는 걸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실 1, 주방도 마찬가지고 아마 거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당되는 거기다 표피처리를 하는 거지. 발코니가 비확장 라인에 여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이곳부터 발코니 확장입니다. 확장했을 때 이렇게 준다는 건데, 뭐죠? 침실이 어떻게 됐죠? 없어, 발코니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엄청 공간 자체가 좀 좁긴 합니다. 파우더룸, 드레스룸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평면도에서 봤을 때요, 지금 요 공간이죠. 요 공간. 여기서 들어오면서 여기가 파우더, 여기가 드레스잖아요. 여기가 파우더, 여기가 드레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부부 욕실 가봅시다. 부부 욕실. 여기는 포인트를 썼네요. 기본적으로는 요 타일로 전체적인 면을 다 마감을 했는데, 바닥은 벽보다 조금 어둡게 했고요. 그리고 근데 세면대 있는 요 벽 쪽과 여기, 요쪽에 여기
여기 있는 선반과 요 뒷부분에 해당하는 마감재만 주방처럼 상판과 미도에 말아 올리는 것처럼 여기 상판과 선반선과 요 백브러시라고 해요. 백브러시 쪽을 올려서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요거 요런 거 보면 하부 수납형 세면기 요런 거 좀 재밌고 수납을 또 특화해서 한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은 ABS 요렇게 수납이 되는 것도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IF 로고가 있는 거 보니까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그런 디자인 제품이네요. 자, 공용 욕실. 제가 그 썩 좋아하는 형태의 디자인은 아닌데 메인 타일과 포인트 타일을 두 개로 나눴네요.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정사기로 진행을 하되 상부와 하부 쪽에 컬러 패턴을 바꾸어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로 주고, 선반석과 백브러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마감새 전연석이나 천연 강화석으로 마감을 한 것 같고요.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보니까 여기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표면에서 보면요, 여기에요. 여기 보면 실외기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실외기실 쪽에 피난 사다리가 설치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는 거. 피난 사다리는 뭔지 아시죠? 그 문을 열고 유사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그다음에 이제 팔사한데도 불구하고 다용도실이 되게 좁죠. 여기 지금 보면 분리수거함을 놓기도 좀 되게 애매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이쪽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네요. 보일러 옆으로 있고 세탁기 너무 꽉 차는 형태. 여기는 보조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기존 문하고 다르게 PL 창으로 만들어진 터닝 일체어 도어로 밀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롯데캐슬 클라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제가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